구독, 좋아요. 실용 외교 대표적이죠, 이재명 네. 정부의. 네. 근데 이 외교 한미 회담이 돌연 취소됐고 네. 심지어 루비오와 위성락의 만남도 루비오 측이 거절한 것으로 미국이 그냥 소위 말해서 퇴짜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네. 8월 1일부터 관세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대놓고 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만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고요. 음. 위성락이라는 인물 자체가 외교적으로 저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우리 우방국들의 어필이 될 만한 인물도 애초에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방미했을 때도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불발이 됐고 한 가지 더 참 이것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장면들은 공항에서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 구윤철 장관이 네. 공항에서 그러니까 갈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통보받고 본인들도 이게 뭐지?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무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통을 충분히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면서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만 빨리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확정을 오늘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출국 1시간 반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확답을 이때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설레발을 치다가 결국에는 거절당한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추진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뭐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진된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애초에 협상 테이블에 미국 측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부정적인 이유는요. 어제 일본이랑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도 했고요.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셜에도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얻어간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왔고요. 무역협상 타결을 해서 상호관세 15%로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네. 품목 조정도 다 끝났고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상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충분한 협상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담당하는 부처 직원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장들이 바뀌어버리면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도 못 쓰게 한다거나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D-Day가 8월인데 그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거절이 된 상황을 봤을 때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도 크게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금 또 못 만나고 온 거잖아요. 안보실장 또 못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리가 재무장관이랑 만나서 뭐 협상을 한다 그랬지만 그것도 못 만났고 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도 또 못 만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이 다 실패한 거예요. 예. 대통령 본인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회담이 가능하냐, 한미 정상회담 가능하냐 못했잖아요. 지금 그때 출국해가지고 G7 거기 가서 초청국으로 가서 뭐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예. 나토 정상회의 본인이 불참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 외교적인 문제는 조금 더 난항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엉망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만나기라도 했잖아요. 네, 미국이랑 어떻게든 친한 척을 하려고 발목 잡듯이라도 가서 그러니까 억지로 사진 찍혀서 친한 척 하려고 하는 장면이라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트럼프 정부 측에서 저는 피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당했다 보니까 피할 수도 있다. 두 번 안 당하려고. 네,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만나려고 했던 건 김정은이지 문재인이 아니었는데 자꾸 문재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하고 불쾌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트럼프 1기 정부 인사들이 증언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굉장히 문재인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행보를 또 보이고 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미국 국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한 사람이랑 그렇게 친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모습들이 트럼프 정부 측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제 정치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얻을 것 없이 내어주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냉정한 현실을 좀 많은 분들이 직시를 하셔야 답이 나온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상상에 빠져서 희망 공부만 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라는 말씀도 한번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네. 정부가 어떻게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가랑이 밑이라도 기겠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지금 8월 1일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진짜 이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가랑이 기겠다는 표현 그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썼을 때도 뭐 저렇게 또 표현을 좀 다소 폭력적이고 좀 저렴한 표현을 굳이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울린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전 들었거든요. 당시에 중국에는 씨에씨에 하자, 중국 대만 양안 문제 개입하지 말자 이러면서 굉장히 굴종적인 태도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싱하이밍 만나서도 굉장히 비굴한 태도들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재명 본인의 의중인지 정부의 방향성인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척을 지고 가기로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때 미국과 척을 지고 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지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대선 후보 때 했던 워딩 가랑이 밑이라도 기겠다 이런 거는 그냥 마음에도 없었던 말이에요? 저도 이제 본인의 그런 심리 네.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필요하면은 뭐 그때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해서 낮춰서 국민들이 뭐 좀 이득을 얻는다면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 이슈라는 게요. 네. 본인이 가랑이 기겠다고 말한다고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내 가랑이 기는 걸 바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네. 기어 봐라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지 표현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외교 채널 모두 다 실패하고 있고 그나마 의원 외교 채널조차 본인들이 스스로 가서 그냥 폭탄 터트리고 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한 사람을 여당 의원들이 가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땡큐 이러고 있고. 네, 그걸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었을 때 마치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듯이 그리고 미국이 잘못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도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분류하고 있는 친하마스와도 같은 발언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일단 한국의 여당에 대한 신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없을 것 같고 정부와의 소통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필요에 의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에 일본 참여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관련해서도 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협의를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어느 정도 얻는 것들이 있는 그리고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들도 챙겨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협상이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협상하러 나가려다가 공항에서 알게 됐다. 전 이걸 또 굳이 왜 공개를 하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하죠. 공항에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한국의 외교력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장면들을 노출시킨다거나 네. 약간 그거 아닐까요? 미국 측이 무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네, 위해. 또는 미국 측이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 라인이 상당히 무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위성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우리 우방국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고 좀 의문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우리 기존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도 이제 한국의 레거시 언론들이 트럼프를 악마화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젊은 층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짚어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대미 외교 방향, 특히 여러 다른 외교도 그렇지만 대미 외교 방향은 앞으로 더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지금보다 생각을 합니다. 더요? 네, 더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어려워질까봐 전 그게 걱정입니다. 아까 채팅창에 무야호님이 그
공항으로 가는 이제 미국 가는 건 취소됐지만은 공항에는 활기가 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근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활기가 돈 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예. 여러분 이거 비행기 표값 다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당일 취소 안 됩니다. 근데 돈 활기 다- 본 거 돈 맞아. 날- 세금으로 한 건데. 돈 날린 거죠. 그 항공사만 돈을 번 거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것도. 그리고 또 여기 놀라운 건 아니고 약간 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막 뭐 빛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네. 외교 네. 관세 관련해서. 그래서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이재명 정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 등을 총수 이단 접견, 데미라인 찾기에 총력,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 혹은 기업인들 만난다 해서 네. 이 관세, 지금 이 막막한 빛도 안 보이는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미국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좀 뭐 하자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죽이기 한 게 삼성입니다. 지금 정말 삼성 주주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삼성 주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삼성 주식을 또 예, 샀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 죽이기 했던 게 친문 세력이에요. 민주당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불러서 뭘 어쩌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관세 협상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만나야지 이제 국내 기업인들 만나서 어떤 으름장을 놓고 어떤 지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 넘지는 마시라.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히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거나 경영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야기들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투자해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투자 이런 워딩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저는 네. 특히 정부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한다거나 네. 지시를 한다라거나 마치 상하관계처럼 인지하고 본인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업도 국적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더 다른 기회를 찾아서 계속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는요. 매우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오늘 이재용 만나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네. 대미 투자를 논의할 뜻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국 또 이거 기업 뭐 미국에 공장 지으라 이건가요 또? 그러니까 대미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미 투자 논의할 듯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재용 만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던가 하다못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만나던가. 그럼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노란봉투법이라도 철회를 하고 기업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본인들은 경제적 가치 창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네.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공무원들 지금 공직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 이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합니까? 아니거든요. 기업이 경제적 가치 맞아요. 창출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번 세금을 그 세수를 걷어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월급 받는 거고 대통령도 거기서 월급 받는 거고 공무원들 대통령부터 구급 직원들까지 다 거기서 월급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제활동 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통해서 본인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 거지. 그럼 이 경제적 가치는 누가 창출하냐?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는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지시사항을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와 그리고 기둥을 맡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강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옳은 상황이냐라고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뭐 정경유착으로 논란 많았지 않았습니까? 20세기 때 네.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논란들 항상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또 다른 방식의 전격 유착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구도가 바뀌어서 사실상 정치권이 경영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 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준다거나 기업 운영에 따른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럼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은 폐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고 그렇죠.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협상으로 풀어가야지 이렇게 강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삼성에 대해서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장면들을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과 삼성을 거의 뭐 공기업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삼성 주식 회복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삼성 주주로 있는데 지금 주식 회복 제대로 못 됐고, 지금 최근에 와서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죄 나면서. 무죄 판결 최근에 정리가 됐잖아요. 10년 전부터 계속 발목 잡혔고 재판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기강이 서고 운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그 내부 정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삼성도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내부에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정치권이 본인들 필요할 때 찾아가서 뭐 맡겨놓은 듯이 요구하는 장면,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장면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장면들은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